언니 오기 전에 빨리 안방에서 흘러나온 올케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거친 숨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열자 마주한 그 충격적인 광경에 제 20년 결혼 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제 이름은 김선영, 올해 48살의 주부입니다. 남편 동혁과 결혼한 지 22년,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을 책임졌고 저는 살림을 맡았습니다. 겉보기엔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이었죠. 하지만 평범함 뒤에는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제 남동생의 아내, 즉 제 올케 윤정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동생이 외국으로 장기 파견을 가면서 잠시 처가 쪽에서 지내겠다고 했지만 사정이 맞지 않아 결국 우리 집에 오게 된 겁니다. 저는 가족인데 뭐 어때 하며 흔쾌히 받아들였고 남편도 형수님이 잘 챙겨주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올케가 자주 마주치는 거실에서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부엌 너머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 거실에 놓인 맥주캔 2개, 그리고 남편의 농담에 올케가 수줍게 웃는 모습.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들의 눈빛과 대화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사건은 어느 비오는 토요일 오후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외출했고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거실 불빛은 꺼져 있었고 대신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자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와 낮은 신음.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남편과 올케가 뒤엉킨 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영아, 제발 이건 오해야. 남편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지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 올케를 불러냈습니다. 언제부터야? 제 질문에 올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부가 힘들다고 술 마시던 날 제가 먼저 안겼어요. 그 뒤로 몇 번 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닌 반복된 불륜이었습니다. 며칠 뒤 거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영수증. 거기엔 맥주와 안주, 그리고 콘돔. 구매 날짜는 단 이틀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엿본 어느 날 올케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꿈 같았어. 오늘도 내 생각뿐이야. 그걸 보고 저는 카메라로 찍어 증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그들이 제 존재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몰래 시선과 미소를 주고받는 두 사람. 마치 제가 집안의 투명 인간이 된 듯 했습니다. 친구 미정에게 털어놓자 그녀는 경악하며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너 혼자 버티지 마. 증거 모아.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하지만 시댁에선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남편이 좀 실수할 수도 있지. 집안을 왜 들쑤셔. 시어머니의 말에 치를 떨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그러나 집요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메시지, 영수증, 그리고 통화 내역까지 한 장 한 장 모아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두 유리할 겁니다. 그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올케의 관계는 더 뻔뻔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밤늦게 몰래 나갔다 들어오는 올케. 심지어 거실 소파에 앉아 나란히 술을 마시며 속삭이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며 그러나 카메라를 켜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 이제 그만 좀 해라. 마지막으로 경고했지만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넌 이혼 못해. 애들도 있고 체면도 있잖아. 그 말이 오히려 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든 보여주마. 내가 잃을 게 무엇인지. 몇 달 후 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산은 73으로 분할, 아파트는 제 몫이 되었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확정됐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 결국 사업도 무너졌습니다. 올케는 고향으로 내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 저는 받은 재산과 위자료로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아이들과 둘러앉아 식사하며 웃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지금은 제 인생을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 묻습니다. 배신당한 게 원망스럽지 않냐고, 후회하지 않냐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 배신 덕분에 이제라도 제 삶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저처럼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배신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신 선영 씨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실 거라 믿습니다. 댓글로 선영 씨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